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장의 이야기,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이건 헤드라인으로 봤어요. TSMC 이제 반도체 중국 쪽에다가 주지 않겠다. 네, 네, 그런 네. 헤드라인들이 오늘 좀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는데 관련해서 좀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중국에 주지 말라고 미 상무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에 그 어센트에 이제 그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요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 상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납품하지 마라, 주지 마라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 않기로 하기로 했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하웨이 쪽에서는 절대 이걸 받지 못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좀 급하게 된 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급속도로 이게 빨리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TSMC는 급속도로 이제 몸을 움츠리게 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TSMC는 계속 지금 몸을 계속 움츠리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빨리 이제 그 지금 정부하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하웨이 쪽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르몽드지에서는 하웨이 쪽에서 이제 TSMC 엔지니어에게 3배 정도의 임금을 줄 테니 와라, 이렇게 했다고 계속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이 이메일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클로이 첸이라는 43세 대만 반도체 패키징 전문가에게 3개월에 한 번씩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서 이직 제안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배를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 클로이 첸이라는 분이 상업 기밀을 유출하는 거고, 이쪽에 한번 이제 몸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직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웨이 쪽은 계속 이쪽에 관해서 이제 계속 한다고 하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기 일간 르몽드뿐만 아니라 이제 폰아네라라는 곳에서도 반도체 칩을 미국 제재를 뚫기 위해서 헤드업체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이제 판로가 막히니까 이제 아예 이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TSMC가 길이 막히면 TSMC가 아닌 뭐 국내, 저희 나라, 우리나라 같은 국내 쪽이나 다른 쪽도 아마 손을 뻗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TSMC는 이제 11일부터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뭐 하웨이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될지 않을까 좀 궁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그 중국이 계속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이게 진짜로 중국이 만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든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전 다시 한 번 들거든요. 진짜 만들었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일단 모든 길을 지금 계속 테러를 막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정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갈 것 같아요. 일단 인력에 관해서 인력을 빼오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들에 대해서 계속 빼오는 게 편하고, 아니면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계속 접근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 방법 투트랙을 계속 쓸 것 같은데, 일단은 TSMC가 막히면 TSMC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우리나라나 다른 업체 쪽에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또 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왜냐면 TSMC 하도급 업체 또 많거든요. 그 하도급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하도급 업체에 관해서도 아마 계속 검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력 유출이 가장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 TSMC가 중국에 관한 이게 뭐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다고 하는데 어쨌든 11% 정도 되거든요. 요 매출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TSMC가 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안 하겠다고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감수하고서라도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회적인 이제 제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자신들이 이제 하회 제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또 관세에 관한 부분을 또 강하게 또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TSMC가 이제 타깃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전반적인 시장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건데 일단 자동차 쪽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일단 뭐 그날 트럼프가 되고 나서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습니다. 잠깐 뭐 올라가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0.84%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 제재가 강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60% 이상 자기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정부도 그 이주에 관해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만 상무부가 경제부 쪽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의 이주를 위해서 돕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강한 프레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너무 넉넉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만 쪽은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 강한 프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대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하이닉스나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게 다 관계가 있는 왜냐하면 반도체에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TSMC가 가장 크게 받고 있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대책 마련이 나오는 게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합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업 혼자 이거를 마련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프레스가 오는데 일개 기업이 이걸 막는다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막아줘야지 대만처럼 이게 미국에서 기업 뭐 관세나 이런 걸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해서 기업이 막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전기세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기세 그죠? 네, 이게 정말 이게 힘든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잘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고 대만이나 다른 기업이나도 잘 싸울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인력 유출이 될 수 있지 않게끔 뭔가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부 측에서 근데 사실 지금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해결책들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9조 정도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는데 뭐 그게 철폐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네네. 제기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제 그만큼 큰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수준의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그러지게 된다면 기업적인 차원에서 대응책도 있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협상해 주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차세대 먹거리를 찾으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게 우리가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뭔가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나라 이익에 반하지 않는 뭔가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해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 좀 아직 뭔가가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정부는 먼저 나서서 TSMC에 뭘 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하고 이제 미국 정부가 안 좋으니까 대만 정부가 미리 기업이 입을 피해들을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는 부분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게 그대로 시장에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해야지 주식시장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TSMC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산업적인 업황의 변화가 조금씩 네.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1월에 이제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정책적인 것들을 해 나갈 거고 지금 제가 그 외신 쪽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한 5석 정도만 얻으면 이제 트럼프가 하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상하원을 다 장악했을 때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런 정책적인 기조들이 브레이크 없이 빠르게 샥샥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여러분들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무슨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뭐 지금 뭐 모든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비트코인으로 다 맞아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비트코인 중에 그 특이했던 건 부탄이란 나라. 네, 이 부탄이란 나라가 사실은 행복의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이 행복의 나라가 이제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원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한동안 이제 힘들어졌는데 이 나라가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비트코인이 5천 달러일 때 이 채굴을 시작했는데 지금 8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1,000개 비트코인을 최근에 이체한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 수입원으로 이제 이걸 참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0개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00개면요? 네. 저 계산이 안 되는 지금 하나에 1억 1,000만 원이니까 네, 곱하기 1,000개를 하시면은 뭐 1,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네. 이걸 이체를 최근에 이익 실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계속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수익 모델로 해서 전체 자기네 GDP의 3분의 1 정도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수익 모델을 이걸로 이제 잡았다고 해요. 어쨌든 부탄이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 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의 여왕인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잠깐 마이크를 돌리자면 이제 어떤지. 네.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다니. 네. 부탄에 관해서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이제 작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 행복의 나라라고 예전에 한창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뭔가 경쟁이나 그런 구도가 심화되는 이제 한국 사회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여유롭고 뭐 행복의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였는데 그 부탄의 몰락이라고 하는 기사도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인 수확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빈곤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변해갔다. 행복의 나라의 몰락 이런 기사가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위기를 비트코인이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부탄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채굴을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사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공약도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서 채굴을 활발하게 하게끔 그런 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채굴 국가로서의 뭐 좋은 점들을 이번 기회에 잘 가져왔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또 이제 8만 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의미요? 의미적으로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시작? 이제 시작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는 내년 말에 20만 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원래 제가 이제 코인 방송을 2년 정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전문가님들이랑 얘기했던 거는 10만 10만까지는 얘기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네. 여러 패널분들을 만나게 네네. 되잖아요. 그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10만 정도는 이제 음. 첫 번째 허들을 넘을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요. 분석가들마다 뭐 20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저도 답을 내리기에 저도 미래에서 온 게 아니어서 좀 힘든데 이제 네. 10만까지는 공통된 의견들이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0만이면 지금이 1억 8만, 3천 네. 정도. 네, 지금 8만이니까 10만이면 1억 3천, 4천 정도 네, 네. 되겠죠. 네. 환율 뭐 그런 거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아, 비트코인이요? 네. 일단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제가 그 내용은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저에게 많을 때 비트코인에 관해서 트럼프가 11개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 11개 공약을 저희가 요목조목 자세히 뜯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같이 시간이 되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1개 공약이 다 이제 가상자산에게 좀 좋은 공약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공약들이 그중에 절반만 실현이 돼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장의 그런 시선은 정말 폭발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은 트럼프발의 호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런 걸 예상하시더라고요. 반감기 효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왜 채굴을 금지시킵니까? 그거는 좀 된 이야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하나요? 네, 채굴? 못해요. 중국은 지금 그 채굴 금지를 내린 지가 좀 됐고 일단은 거기는 아직까지는 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을 하게 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감행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채굴장들이 다 폐쇄가 돼서 오히려 미국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소문들도 있고 사실 코인이 처음에 떴던 게 중국 부자들이 중국은 그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기의 자산을 그러니까 국가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규율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우회로 선택한 게 코인이었다라고 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중국 정부한테 전부 다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많이 띄어가 버리니까 그거 대신에 우회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암호화폐 쪽 자산으로 돌려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중국 분들의 영향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설립했던 분이 중국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암호화폐도 사실은 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걸리면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뭔가? 중국이 하지 않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겁니까 지금? 돈이? 그쵸. 그리고 이제 중국 분들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중국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게 사실은 코인 시장에서 리스크 중에 하나이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분들도 현물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현물 시장에서의 기관 매집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는 좀 좋죠 지금은. 그래서 좀 이런 열광이 언제 이제 시작일지 과연 아니면 이게 끝물일지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투자는 무서워서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민코인도 많이 그러면은 제가 브리핑을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네, 브리핑에 안 그래도 이제 민코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일단은 전체 시가총액의 금이 또 1등이네요. 금은 그냥 항상 이제 따라갈 수 변하지 없군요. 않는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실버랑 격차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실버도 최근에 강했었던 게 있어서 이제 실버를 뛰어넘느냐 8위로 등극하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고 밑에 메타랑 그다음에 TSMC 요렇게 테슬라 요렇게 있고 시총 자체는 좀 많이 늘었고 제가 요거보다는 요 페이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금이요? 금이 일단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진 않았고 지금 차트 보시면 살짝 조정인데 0.59%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상승 밴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게 보시면은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공포감이 많으냐, 탐욕감이 많으냐 요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불장이었을 때 우리가 네. 불스마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거의 이제 90% 넘게 육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많은 투자자들이 탐욕 상태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79%로 그러니까 탐욕 상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많아진 거고 시장 안 좋을 땐 이게 진짜 뚝 떨어져요. 30%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리드 안에 있다. 탐욕 그리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요 지표를 보고 뭐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이제 적중률이 많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이라고 해서 시장 전체 규모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말하는 순간 또 8만 1,000달러가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8만 1,000달러. 그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지금 8만 1,700달러가 최고가인 것 같아요. 8만 1,800달러 정도. 근데 지금은 살짝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알트코인 랠리들이 오는데 그 알트코인 랠리가 언제 오냐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더리움에 한해서는 이미 가격 시세가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도 탄력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바톤 터치되는 순간들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이 일주일 동안 85%나 올랐습니다.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르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자료들 같이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도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리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리플 어떻게 제칠 수 있죠? 저는 그게 네. 신기한데요. 리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6위로 등극을 했고 실제로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발 호재다. 그러니까요. 워낙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했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발언을 했었던 거는 내 아들에게 도지코인을 물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재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대선을 앞두고는 도지코인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 파파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 뛸 때 이 코인은 날았다. 한 주간 97% 상승했다. 이런 재미난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이제 부탄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엘살바도르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에 관한 과목을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이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은행이 이제 이렇게 설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그 국가이고, 실제로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 준비한 게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 화폐로 도입을 한 중남미의 소국 엘살바도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5,300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 4억 2,600만 달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이제 5천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3월 올 초에 집계됐을 때가 70%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100% 수익률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곡간이 지금은 비트코인 덕분에 좀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법정화폐로 사용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화폐로 사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지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 조정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숏 포지션이 50%가 넘었다라고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숏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락 쪽에다가 베팅한 기관 투자자들이 50%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하락에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처럼 네네.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꼭 이제 그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하락 물량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빠르게 또 상승으로 돌아설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기간에서는 단기 조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에 관한 단기 조정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석가는 83,300원의 저항선에서 그 저항선이라는 건 이제 거기서 자꾸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료들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서야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국내 투자자 가상자산 이용자 거래도 150%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시장을 오래 참여했던 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분할 것도 없는 일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가격의 랠리들을 대부분 좀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제 투자 전략들 여러분들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좀 질문하실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질문할 건 많지만 네. 아니 뭐 다음 내용들 다음 한번 내용.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또 5분 뒤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음 내용 없는데. 네. 아, 다음 내용 없으십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을 이제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셨던 그런 네.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런 분들의 느낌에선 어떠세요?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랠리가 그냥 남의 일 같고 좀 그렇죠. 남의 일 그러나요? 같죠. 아, 남의 일 같고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음. 억 단위니까 동전 하나가 이게 큰 금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 예, 있겠다. 큰 금화 같은 느낌이라 저거 한 10개만 있으면 10억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금액 같은 느낌이. 근데 코인은 또 쪼개서 살 수가 있어서 네네.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이렇게 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소형 투자자들도 하나를 다 못 사요. 그러니까 1억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걸 뭐 모르죠 저희는. 이게 뭘 네. 한 100만 원어치 사거나 뭐 조금 0.5개를 사는 겁니까? 0.00 몇 개를 네. 사는 거예요. 지금도 네. 제 계좌 보면 한 개는 없고 막 네. 0. 몇 개, 00 몇 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 쪼개서 살 수가 있어서 사실은 네. 그것도 메리트인 것 같아요. 1억을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 100만 원어치만 사야지, 200만 원어치만 사야지 요렇게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랑 다르게 이건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24시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계속 되고. 네네네. 주식은 어쨌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계속 저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주식 소식을 보고 주식 거래를 확인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을 보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4시간, 만약에 거래를 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마다 계속 시간별로 잠을 안 자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사놓으시면 이게 막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악재를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어디서 미사일을 쐈다, 뭐 네네네네네네. 테러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코인이 또 쭉 빠지고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쉬지도 않고 계속 빠질 것 같긴 내리기도 해요. 하는 예, 거죠. 왜냐면 장이 안 열리는 때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 기간이 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 블러킹이 되고 그 안에 뭔가 또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장이 잠깐 뭐 어쨌든 몇 시간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휴지기가 있는데 아니면 주말이고 이렇게 약간 안 열릴 때도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건 그게 없고 계속 일어나니까 그 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 이게 끝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게 약간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면들도 있어서 그래서 좀 위험 자산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트코인들은 변동폭이 조금 더 심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못지않고 근데 저도 지금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과연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지금 막 가능성이 막 여러 개 열려 있는 상황에서 모르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재 기간이 있나요? 어때 제재하거나 뭔가를 관리해주는 기관은 없죠. 없고요. 이제 국내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런 공약들을 몇 개 내세우기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그 법안은 계속 추진 중이에요. 그 음.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사람은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뒷돈을 받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제 그렇죠. IPO라는 적정한 이제 과정을 통해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세력들이 이 코인을 한마디로 잡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뭐 실체가 없는 코인들 가격을 올려놓고 본인들은 거기서 다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이제 개인 네네네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네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지금은 닥사라고 해서 5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심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의 법 사실은. 근데 아직은 제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제로 베이스여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 법이긴 한데 국내는 사실 이제 가상자산법에 관해서 일단 가상자산에 관한 이미지 자체가 여론들이 너무 이제 안 좋게 그러니까요. 형성을 해냈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사건이 많이 나다 예, 보니까 그거 맞아요. 코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있대요. 근데 네. 그게 또 엄청 수익 중이라 또 네네. 국가의 또 세수가 아, 늘어버리는 예, 예.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리고 그거는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재밌네요. 한번 네. 누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누가 알아볼까요? 저 아닙니까? 얼마인지 네.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네,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서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후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가며 9만 달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27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98% 급등한 88,4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처음 8만 달러 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8만 5천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사상 최고점을 8만 8천 달러대까지 끌어올리며 9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은 약 일주일 만에 25%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던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7.30% 올라 3,367달러에 거래됐고 솔라나는 7.54% 오른 22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는 트럼프의 승리로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올인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의 입장이 이제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바뀌었다며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완화된 규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의 한 분석가는 미 대선 이후 현물 ETF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대선 이후 이틀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액은 각각 20억 1천만 달러와 1억 3,200만 달러였다고 말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일부 분석가들은 가상화폐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킹메이커로 떠오르며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보관액이 이틀 새 3조 5천억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머스크가 전기차뿐 아니라 우주, 항공, 인공지능 분야까지 운영 중인 사업 전반에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일한 상장사인 테슬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액은 166억 9,320만 달러로 대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5일 대비 3조 5,510억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보관액 1위입니다. 같은 기간 2위인 엔비디아 보관액은 1조 1,700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지난달 21일 해외 주식 보관액 1위에 오른 지 사흘 만에 다시 테슬라에 역전당한 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대선일인 5일부터 8일까지 1조 8,50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며 매도 매수 금액 합산으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보관액 급증은 결제 규모와 주가를 반영하는 특성상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 매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테슬라 주가는 선거 당일인 5일 3.5% 오르는 데 이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6일부터 8일까지 25.9% 급등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28.4%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선 효과가 올해 상승분 대부분을 차지한 셈입니다. 올해 7월만 해도 실적 악화로 한 달 새 30%까지 하락하며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뒤처졌지만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화려하게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기술 우위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무르며 11일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만 원 선을 넘볼 정도로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월 11일 장중 96,8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으나 3년 10개월 만에 약 43%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부진은 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의 입지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도 행진에도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33거래일간 약 13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이후에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행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입장을 밝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대가로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HBM과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력을 증명해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Z세대가 올해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은 중국 커머스 앱 테무였습니다. 2위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으로 중국산 앱이 미국 젊은 층을 공략하는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중국 앱이 미국에서 세를 늘려감에 따라 틱톡 퇴출을 위시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시장 조사기관 앱피겨를 인용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국 내 Z세대의 앱 다운로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Z세대가 가장 많이 설치한 앱은 중국 저가 커머스 앱 템으로 4,198만 회 다운로드됐습니다. 2위는 바이트댄스의 숏폼 소셜미디어 틱톡으로 3,323만 회 설치됐습니다. 3위는 메타의 스레드로 3,232회 다운로드됐습니다. 4위는 왓츠앱, 5위는 인스타그램으로 메타 계열 메신저 SNS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6위는 오픈 AI의 챗 GPT 앱으로 2,463만 회 설치됐고 7위는 바이트댄스의 영상 편집 앱 캡컷으로 2,172만 회 설치됐습니다. 페이스북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캡컷 이외에도 교육 앱 가우스가 25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 레몬팔이 29위에 올랐습니다. 테모와 함께 저가 쇼핑 앱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중국 쉬인도 1,468만 회 설치돼 15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앱이 미국 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인스타그램 모방 앱인 레몬팔은 미국에서 성장이 느렸지만 타겟 소비자층에게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며 쉬인의 다운로드 수가 적었으나 도리어 Z세대가 이미 앱을 설치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경호에 로봇개가 투입돼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현대차그룹 자회사인 미국 로봇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개 스팟입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마로라고를 순찰하는 로봇개로 순찰 강화 제하 기사에서 스팟이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리조트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스팟의 다리에는 만지지 마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몸통 위에는 첨단 센서로 보이는 기계질이 장착됐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해당 로봇개가 SS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대통령 당선인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 기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로봇개는 감시기술과 비밀경호국 경호작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 2차례 암살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때는 암살 시도범이 쓴 총탄에 오른쪽 귀 윗볼을 맞았지만 경비한 부상에 그치며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9월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골프를 치던 중 SS 요원들이 숲풀 속에서 총을 지닌 채 매복해 있던 50대 남성을 적발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가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에 활용되는 건 현대차그룹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1992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구글, 소프트뱅크에 차례로 인수됐다가 2020년 12월 현대차그룹이 사들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전자 IT 전시회 CES 발표 때 스팟과 함께 무대에 올라 매일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스팟을 데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중소협력사들과 손잡고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150메가와트급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2일 한국남부발전과 신인천 복합화력 가스터빈 8기의 케이싱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싱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가스터빈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어 주로 해외 제작사들이 작업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싱 교체 작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품이 아닌 해외 제작사 제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공사의 설계부터 소재 제작, 설치까지 총 13개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관련 기술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로터 수명 연장과 고온 부품 공급 등 가스터빈 서비스의 주요 기술을 국산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손승우 파워서비스 비주장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가 장내 매입을 통해 1.36%의 지분을 추가 획득했습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지분율을 45.4%로 높여 이르면 연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의 특수 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전액 예치하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율재량 매매 방식으로 매수를 요청해 고려아연 지분 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습니다. CD 매매 방식은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한된 가격대에서 소량을 꾸준히 매매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MBK는 공개 매수가 종료된 후인 10월 18일 2만 주를 시작으로 총 15거래일에 걸쳐 매입했습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난 뒤인 24일부터는 이달 11일까지 하루도 거른 날이 없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133만 2,930원이라는 가장 높은 가격에 529주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MBK는 주당 83만 원의 공개 매수로 5.32%를 확보한 데 이어 지분율을 6.68%로 높였습니다.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33.15%까지 영풍 MBK 지분은 39.83%에 이릅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35.97%였으나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타이어 등 일부 우호군이 지분을 정리해 약 34%로 추정되어 격차는 5% 정도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MBK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위탁계좌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장내에서 매수했다며 투명한 거래를 폄훼하는 일부 억측과 음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풍 MBK가 법원에 요청한 임시주총 신문 기일은 이달 27일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르면 12월 말에 임시주총이 열려 14명의 신규 사회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등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 가격을 밑도는 이례적인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으로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열기가 더 뜨겁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쿼언트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지난 10일 마이너스 0.8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열기가 더 뜨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일에는 마이너스 1.79%까지 내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점차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불장 때 10% 가까이로 상승한 것과는 여전히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지난 2021년에는 30%, 2018년에는 5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중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며 해외 투자 심리에 불을 지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과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전날 기준 79로 극도의 탐욕 구간인 80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